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엄마의 말과 감정 표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엄마의 신념.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또 엄마라는 콘텐츠에 맞춰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까요? 자, 그림책 심리 코칭은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를 다루는 동일식, 카타르시스, 통찰, 여기까지는 이제 심리예요. 그리고 코칭은 지금 당장 그래서 이 통찰을 경험한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행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건데 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 심리 코칭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안내하는 그런 원리가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마주봄 그리고 바라봄, 여러분의 삶에서 좀 실천을 해보고 계시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매번 실천을 하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여러분이 1년 정도만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고 사람들을 만날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마주 볼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크게 변화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든지 마주 본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상담을 할 경우에도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얼굴 좀 볼까요? 이래도 얼굴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주봄과 바라봄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죠, 단어가. 아주 예쁘고 그리고 아주 그 심플한 이 두 개의 이 단어만으로도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깊숙하게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행위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온전히 바라봐준 그 경험 하나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때때로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를 바라봐준다거나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비슷한 에너지로 바라볼 때 훨씬 더 증폭이 되겠죠? 그 경험이. 그렇지만 한 사람이 정성스러운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어느 순간 그 바라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되고 그 사람도 그와 같은 바라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가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시선은 이렇게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변이 뿌옇게 되면서 이 세상에 오로지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그 존재만 보이는 그런 시선을 느껴보시거나 이렇게 실제로 해보신 적이 아마도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고 또 연애하시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리더로 또 엄마로 또 좋은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시려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습자들이 더 똑똑하세요. 학습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아마 이 공간에 참여하고 계신 한 분 한 분도 저보다 많은 그림책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림책 읽고 뭐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림책 읽고 뭐 재미난 목소리로 얘기해서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를 다 할 줄 아는데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나 또는 경청이 태도가 좋지 않다면 그 뭐하러 배우나요? 그냥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존재가 편안해지는 방식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이크 한번 점검해 주세요. 마이크 켜져 있는 분은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자, 지금 누가 전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전화 받으시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영업 또는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직업을 하신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감동적인 눈빛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주 큰 성공을 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한가족도 많고 자녀들이 다 공부하고 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안의 내면을 깨끗하게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그 감정과 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자녀들과 그 가정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돼지책이라는 책을 또 읽어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엄마가 지금 만약에 가정 안에서 조금 힘든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조금 힘든 경험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시도해 봐야 할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정말 정성껏 해야 될 것은 나를 돌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경청하기 시작할 때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해요.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삶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뭔가 왜곡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몇 날 며칠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세요. 자, 그렇게 비난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는 일단 멈추고 그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자기를 경청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좋은 시작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누가 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 방법은 매우 쉽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음 성장의 길에 있어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보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 경청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이 존재 경청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메타인지가 가능하게 되고 또 자기 성찰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죠. 자기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예요. 3초 동안 자신을 바라봅니다. 깊은 호흡을 3번 정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은 또 생각과 감정과 욕구는 어떻습니다. 라고 한번 느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문장으로. 근데 이렇게 3줄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를 한 100일? 요 정도, 한 3달 정도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를 좀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여성들 중에는 또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경험이 없거나 또는 우울감이 좀 있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장황해지거나 불필요한 말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까지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연습을 이렇게 3줄로 그날 그때의 나의 마음을 느껴보는 이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자기를 잘 돌보고 타인을 잘 돌보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변화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요 3문장을 한번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은 이렇게 그 기분이나 느낌, 마음으로 써도 되고요. 또는요, 색깔이나 날씨 이런 걸로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파랑색입니다. 이래도 돼요. 또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음이 긍정적이라면 그래서라고 하면 되시고요. 이 마음이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느껴진다면 좀 불편한 정서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나의 마음은 분주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집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의지를 씀과 동시에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아 그래 하고 또 다른 알아차림을 나에게 이제 가져오게 돼요. 이거는 나누진 않을 건데요. 잠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정윤숙 선생님 너무 감사하게 뭐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컴퓨터로 접속한 게 아니라서 빠르게 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강연을 신청하면서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신청했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사건으로 네. 네,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이들도 자존감을 잘 세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신청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존재 경청의 방법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늘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 그리고 이렇게 세 줄로 문장을 한번 써보시길 권하는데요. 먼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고 그럴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의식의 흐름 글쓰기라는 거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털어놓는 내 마음의 쓰레기통과 같은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쏟아내시고 우리가 욕을 해야 돼요. 욕이 나와야 될 상황이거나 억울하고 분함이 올라올 때는 나는 거룩하고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의 존재야. 막 이렇게만 하시면은 병나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지점과 분한 지점에 대해서 꼭 이렇게 누구한테 털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내 얘기를 한 10번 들은 친구가 있다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노트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어떻지 하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루 종일 나를 돌보고 앉아있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래도 안 되고 그죠? 하지만 잠깐 이거 5분 걸릴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5분도 안 걸리겠죠. 잠깐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할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에게 선택한다 라는 단어를 선물할게요. 자,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스스로 선택한다 라고 말하고 선포함과 동시에 내면의 에너지가 차올라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로 선택한다. 선포한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자아가 없으면 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주체적인 자아가 이렇게 탁 올라가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고객을 만나거나 정말 힘든 우리 자녀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엄마가 맞나, 쟤는 내 아들이 맞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뭐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로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 정말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순간 평안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선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나쁜 선택은 선택한다 라고 했는데 계속 불안해. 그건 나쁜 선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라고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이 존재 경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그냥 작은 노트나 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셔도 좋겠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때는
노트북이나 또는 이 핸드폰에다 기록하는 것보다 손글씨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돼요. 왜냐면 이 손으로 쓰는 글씨는 우리의 무의식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고 감성을 또 자극하고 이러기 때문에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렇게 글을 끄적끄적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선포하는 글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엄마가 되기로, 네, 괜찮은 아내가 되기로 선택한다. 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요. 우리 정윤숙 선생님을 위한 그림책이 되겠네요. 이 그림책은 저에게도 인생 그림책인데요. 우리 선생님께도 인생 그림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 너무 고마운 건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 지금 아이들과 너무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쪽 저 먼 훗날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또 그 막연하고 그려볼 수 없는 어떤 이미지들을 이 그림책이 또 그려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르는 노래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책에는 자장가가 나와요. 이게 너무 오래된 그림책이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는 그림책이고 그래서 아마 이 공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책을 또 읽어보셨거나 활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장가가 나와요. 엄마가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 자장가가 이제 가사만 있지 그 곡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실 때는 곡조를 스스로 만들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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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놓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 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하지만 밤이 되어 2살 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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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얘야, 저녁 먹어라.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지요.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에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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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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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 페이지가 왜 빠졌죠? 잠깐만요. 중요한 페이지가 빠졌네요. 한 페이지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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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지금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중요한 순간인데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그림책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장면은 자, 누가 지금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이거 제가 다 소거할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이 소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남산 도서관에서 나는 소리네요. 그죠? 네, 제가 소거했어요. 네. 자,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였는데, 제가 이 장면을 빼뜨렸네요. 여러분한테 이 책을 사서 보라는 얘기였나 봐요. 자, 이렇게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엄마가 늘 안아줬던 이 아들은,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제 이 노래 다 배우셨죠? 네, 제가 하도 많이 불러서 다 배우셨죠?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 이렇게 끝나요. 이 책은 정말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작가는 이 책 한 개를 쓰고 그냥 이 책이 아주 너무 명작이 되어서 평생을 이 책을 전하고 알리고 이것과 관련된 강연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행운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들을 발굴하고 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엄마잖아요. 우리가 엄마니까 또 엄마 또는 아빠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엄마나 아빠인 분들은 나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줬을까 또는 하고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반복해서 내가 아이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지금 막 줄도 쳐 있고 이렇잖아요. 이거 제가 우리 아이가 한 유치원 다닐 때 산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 좀 이렇게 누렇고, 네. 그렇게 막 줄도 쳐 있어요. 2살, 이렇게 2살 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초등학교 때 독서 논술을 또 할 때 이걸 또 쓰기도 했어요. 2살 때는 어떻게 하지? 기어다니는구나. 그때는 이걸 공부책으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엄마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엄마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미국 엄마도 똑같네 이러면서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전 세계 수백만의 그 부모들에게 아주 그 인기 있는 책이라는 말을 듣고, 전 세계 부모가 똑같구나. 다행이다. 내가 괴물인 줄 알았어. 나만 애를 보고 막 이렇게 막 못된 말하고, 나만 이렇게 성질내고,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배웠죠. 그래도 이 엄마는 이렇게 아이가 잘 때마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불러주는구나. 근데 저도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낮에는 화가 났지만 밤에 아기가 자는 걸 보면 와, 천사다 천사.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하고 막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행복하고 그것도 너무 똑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엄마처럼 저는 너를 사랑해는 안 불러줬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섬집 아이, 엄마가 섬 그늘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굴 따러 다니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아기는 자고 맨날 일하고
그 노래를 계속 불러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가 그런 노래잖아요. 엄마는 굴 따라고 하고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어우 세상에 그랬네요. 우리 아들이 오늘도 자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다 컸어요. 24살인데 아까 제가 울컥했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제가 울컥했는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24살이어서 요 시기가 다 지나고 지금 이제 곧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군대까지 갔다 와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올해는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읽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떠나갈 것 같구나. 이제 떠날 때가 거의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여러 번 보고 또 본 그림책인데 오늘은 또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또 이 엄마가 또 이렇게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또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마음을 나눠주신 우리 선생님의 마음도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오늘은 이 그림책을 읽는데 많이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참으면서 억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그렇게 옛날처럼 막 이렇게 활력 있지 않고 지금 이제 거의 요 정도, 이 중간 정도의 할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장면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마음의 울림과 감정의 어떤 동요가 막 일어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이 책은 인생을 쭉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은데 어때요? 지금 말썽꾸러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나 자기 방 청소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나 여러분은 이러지는 않죠? 이렇게 막 콜라 막 놔두고 이런 거 피자 먹다가 막 침대 밑에 놔두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얘는 어떻게 책이랑 똑같이 사냐 막 이래가지고 제가 웃겼어요. 그냥 얘는 책이랑 똑같네 이렇게 막 콜라 먹고 막 엄마가 뭐라 그럴까 막 책상 밑에 구겨서 숨겨놓고 막 치우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고 하여튼 똑같더라고요. 이 책이랑 얘가 똑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참 책대로 크는구나. 그러니 마지막도 참 괜찮겠구나. 마지막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아기 안고 노래 부르는 자상한 아빠가 되었거든요. 언제까지나 너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셨는지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나 내용이 있다면 그걸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할 건데요. 10분 동안 채팅창에다가 그림책 읽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는지 또 제 노래 솜씨가 어떤지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우리가 11시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10분인데 1분 지났네요. 11시에 뵙겠습니다.